난 왕따였다. 3년 동안 회사에서 왕따를 당하며 매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던 한 남자가 어떻게 자신을 괴롭히던 모든 동료들을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반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옥 같은 회사 생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민수라고 부르겠습니다. 28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민수는 3년 전 중견 건설회사인 대성건설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롭고 희망에 차 있었죠. 하지만 입사 첫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야, 신입, 커피 타와. 민수야, 이 서류 다시 작성해. 글씨가 못생겼어. 아, 또 실수했네. 정말 답답하다. 동료들의 말투가 너무 거칠었어요. 처음에는 군대식 문화인가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만 이런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팀장인 박철수와 선임사원 이지훈, 그리고 동기인 최유진이 가장 심했어요. 박철수 팀장은 40대 중반의 베테랑 사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민수에게만큼은 유독 까다로웠어요. 민수야, 너 진짜 이 일이 맞나? 매일 실수투성이네.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왜 너만 이렇게 못하지? 이지훈 선임은 30대 초반으로 민수보다 5년 선배였습니다. 겉으로는 친근하게 대하는 것 같았지만 은근히 민수를 무시하고 험담을 퍼뜨렸어요. 민수 때문에 우리 팀 분위기가 안 좋아져. 저 친구 정말 답답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 최유진 동기는 같은 기수로 입사한 여직원이었는데 처음에는 동기애로 서로 도왔지만 점점 민수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 저는 다른 팀이랑 점심 먹을게요. 아, 민수 오빠는 회식 안 나와도 돼요. 어차피 재미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서 밥을 먹고 회식이 있어도 초대받지 못했어요. 가끔 참석해도 무시당하거나 심부름만 시켰죠. 민수야, 맥주 더 시켜. 화장실 가는 김에 물티슈 좀 가져와. 야, 계산은 내가 해. 막내니까. 민수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까지 일했지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이 떠넘겨졌어요. 민수야, 이거 내일까지 끝내야 해. 야근 각오해. 다른 사람들은 바쁘니까 내가 좀 더 해줘. 아, 또 틀렸네. 처음부터 다시 해. 3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회사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구토가 나올 때도 있었죠.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냥 회사를 그만둘까?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셨거든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회사에 다닌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해. 민수야, 힘들어도 조금만 더 버텨봐.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던 민수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3년차가 되던 어느 날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민수가 담당한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사실 이지훈 선임이 잘못 알려준 정보 때문이었는데 민수 때문에 프로젝트가 망칠 뻔했다. 이 친구 정말 답답해. 이제 그만 잘라야 하는 거 아냐? 민수야, 너 진짜 이 회사에 맞지 않는 것 같아. 동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민수는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죠. 더 이상은 안 돼.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민수야, 아빠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한데 아빠가 너한테 말 못한 게 하나 있다. 2부 충격적인 진실. 아들아. 사실 아빠가 대성건설 주식을 좀 가지고 있다. 네. 주식을요? 응. 좀이 아니라 많이. 아주 많이. 민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시골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아빠가 젊었을 때
대성건설 창업자와 친구였다. 그때 투자를 좀 했는데 그게 지금 엄청나게 불어났어. 얼마나요? 대성건설 지분의 35%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대주주야. 민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35%라니. 그러면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라는 뜻이었어요. 아빠,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너한테 특별 대우받으면서 일하라고 회사에 보낸 게 아니야. 내 실력으로 인정받기를 바랐거든. 그런데 요즘 너 목소리가 너무 우울해서 걱정이 돼. 아빠, 민수야,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말해. 아빠가 해결해 줄게. 민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동안 혼자 참아온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아직 아버지께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아빠, 제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까요?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그래, 우리 아들답네. 그런데 너무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서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민수는 그날부터 야심찬 계획을 세웠어요. 자신을 괴롭힌 동료들을 자신의 실력으로 압도하겠다는 계획이었죠. 먼저 민수는 건축 관련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품질관리기사. 회사에서 꼭 필요한 자격증들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했죠. 민수야, 요즘 뭐 하느라 그렇게 바빠? 이지훈 선임이 물었어요. 아, 그냥 공부 좀 하고 있습니다. 공부? 뭔 공부? 자격증 공부요. 자격증? 너 같은 실력으로 무슨 자격증을 따겠다고? 이지훈은 비웃었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6개월 후 민수는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회사에서 가장 따기 어려운 자격증 중 하나였어요. 민수야, 이거 진짜야? 박철수 팀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합격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에서 이 자격증 가진 사람이 몇 명 없는데? 사실 대성건설에서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단 5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민수의 팀에서는 민수가 유일했죠. 하지만 동료들은 여전히 민수를 무시했습니다. 자격증 하나 땄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어차피 실무는 못하잖아. 민수는 계속 공부했어요. 3개월 후에는 건설안전기사, 또 3개월 후에는 품질관리기사까지 취득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회사에서 가장 많은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반드시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민수뿐이었습니다.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당신이 꼭 참여해야 해요. 부장이 직접 찾아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면 다른 팀원들이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속으로 웃었어요. 3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팀원들이 이제는 자신을 도와준다고? 프로젝트가 시작되자 민수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3년 동안 온갖 자비를 하면서 쌓은 경험과 새로 취득한 전문 지식이 합쳐져서 놀라운 성과를 냈어요. 민수 씨, 이 설계도 정말 완벽하네요. 이렇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요? 대단해요. 민수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민수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팀장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민수 씨, 차라도 한잔 하시죠. 민수 씨,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승진 추천하겠습니다. 이지훈 선임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야,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를 과소평가했나 봐. 이제 보니까 너 정말 실력이 있구나. 최유진 동기도 다시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오빠,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오빠, 어떻게 공부하면 그렇게 빨리 자격증을 딸 수 있어요? 하지만 민수는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갑자기 친근하게 대하는 건 자신을 진심으로 인정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유용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진짜 우정이라면 내가 힘들 때 도와줬어야지.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수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3부 완벽한 폭수. 프로젝트가 대성공을 거두면서 민수는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었습니다. 임원들도 민수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인재가 우리 회사에 있었다니. 민수 씨, 다음 프로젝트도 맡아주실 수 있나요? 민수 씨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회사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민수는 경쟁사인 한국건설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민수 씨, 저희 회사로 오시면 연봉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팀장급으로 바로 승진시켜 드릴게요. 민수 씨 같은 인재가 꼭 필요해요. 민수는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사표를 낼 때 대성건설은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 씨 안 돼요. 연봉 얼마든지 올려드릴게요. 민수 씨가 없으면 다음 프로젝트 어떻게 해요?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특히 박철수 팀장은 거의 애원하는 수준이었어요. 민수 씨, 내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제발 떠나지 말아요. 민수 씨 없으면 우리 팀 망해요. 이지훈 선임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야, 내가 미안해. 그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지? 앞으로는 정말 잘해줄게. 제발 남아있어. 최유진도 울면서 붙잡았어요. 오빠, 제발 가지 마세요. 오빠 없으면 저희 어떻게 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붙잡으시는 건가요? 그때는 저를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이제 와서 돌아서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민수는 한국건설로 이직했습니다. 한국건설에서 민수는 정말 인정받았어요. 실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리더십도 뛰어났죠. 2년 만에 부장으로 승진했고 5년 만에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가 한국건설에서 성공을 거두는 동안 대성건설은 점점 어려워졌어요. 민수가 담당했던 핵심 프로젝트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민수 씨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민수 씨만 있었다면 이 프로젝트 성공했을 거야. 민수 씨를 놓친 게 우리 회사 최대 실수야. 박철수 팀장은 성과 부족으로 평사원으로 강등되었어요. 이지훈 선임은 계속되는 실수로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최유진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민수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민수를 괴롭힐 때는 몰랐지만 민수가 얼마나 소중한 인재였는지 이제야 깨달은 거죠. 사부 궁극의 반전. 그리고 민수가 한국건설로 이직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한국건설의 상무이사가 되어 있었어요.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재 중 하나였죠. 어느 날 민수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상무님, 대성건설이 경영난으로 인수를 원한다고 하는데요. 대성건설을요? 네, 우리 회사에서 인수를 검토해보자고 하는데 상무님이 담당하시면 어떨까요? 민수는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3년 동안 고생했던 그 회사를 이제는 자신이 인수하게 되다니. 좋습니다.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인수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는 한국건설을 대표해서 대성건설 임원들과 만났어요. 그 자리에는 박철수 전 팀장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평사원으로 강등된 상태였지만 회사 사정에 밝다고 해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박철수는 민수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민수 씨? 안녕하세요, 박철수 씨. 오랜만이네요. 상무님께서 저희 회사에 계셨던 김민수 씨였다고요? 대성건설 임원들도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7년 전에 이 회사에서 일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셨나요? 실력이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때는 여기서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죠. 박철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민수 씨. 아니, 상무님.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 때문에 상무님이 고생하신 거죠? 제발 저희 회사 좀 살려주세요. 민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저는 개인적인 감정과 비즈니스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회사 가치에 따라 판단하겠습니다.
협상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민수는 대성건설의 모든 임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이지우는 이미 퇴사한 상태였지만 다른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패해서 무직 상태였어요. 최유진은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민수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었죠. 그들은 모두 민수를 보고 후회했어요. 민수 오빠, 제가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야,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미안해. 민수 씨,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민수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저는 이 회사를 인수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회사 구조 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대성건설이 한국건설에 인수되었습니다. 민수는 대성건설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첫 번째 업무는 인사 정리였습니다. 박철수 씨,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민수 씨, 아니, 대표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7년 전에 드렸습니다. 그때 놓치셨죠. 박철수는 명예퇴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지우는 이미 다른 회사에서 실패한 상태였고, 최유진은 다른 회사에서 고생하고 있었죠. 민수가 대성건설을 인수한 소식은 업계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3년 동안 왕따를 당했던 직원이 회사를 인수했다고?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역전이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민수 씨에게 일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야. 오부 진정한 승리. 하지만 민수는 복수에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대성건설을 인수한 후 회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실력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새로운 인재들을 채용했고 기존 직원들도 재교육을 통해 경쟁력을 높였어요. 3년 만에 대성건설은 업계 최고의 회사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그제야 아버지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빠, 제가 대성건설 대표이사가 되었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네, 그리고 아빠가 가지고 계신 지분.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지분이에요.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하구나. 아빠가 투자한 보람이 있어. 그런데 아들아, 그동안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지? 이제는 괜찮아요, 아빠. 모든 게 해결됐어요. 민수는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실력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것이 더 큰 성취였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짜 교훈은 무엇일까요? 복수가 아닙니다. 민수가 진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끊임없는 자기 개발이었어요. 3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만들었죠. 우리도 모두 그 어떤 위기에도 좌절하지 말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